창원 가포신항 인근 바다를 매립해 모래보드로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백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21일 경남에서 2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거제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을 놓고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진 경남도의회 파행이 일단락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도의장과 제1부의장 투표는 모두 부결됐습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 대상에서 유흥업소가 제외된 것에 반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21일 경남에서 2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 11명, 밀양 3명, 김해 3명, 창원, 진주, 양산에서 각각 1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거제에서 11명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일가족 5명이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경남도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1,803명입니다. 창원시 가포신항 인근 바다를 매립해 모래보드로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수질오염과 분진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모래보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소식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마산화포구의 가포 물양장입니다. 최근 이곳에 전면 수역을 매립해 모래보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래보드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래보드 조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모래보드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지점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산만 살리기에 앞장섰던 환경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시민이 바다 생태계를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또다시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모래보드 특성상 바닷모래를 씻어야 하기 때문에 침투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도 피하기 힘듭니다. 바닷모래가 들어오면 결국 이건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되고 이 씻은 결국 고스란히 마산만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쏟아부었던 이 모든 노력과 이 행정력과 재정,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마산항을 활용해 모래 물동량 소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두 확장을 추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17년 97만 톤에 달했던 모래 물동량은 지난해 12만 톤까지 급감했습니다. 사업 승인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도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래부두 조성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돼 왔고 항만 기본 계획에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양수산청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주민 민원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와 협의한 사항을 잘 반영해서 마산만 바다 오염과 환경, 비산먼지 등이 좀 해수를 저감시키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 모두가 모래보드 백지화에 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향후 지역 내 반대 여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21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56명 중 55명이 출석한 가운데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의장 불신임안은 찬성 28표, 반대 20표, 무효 3표와 기권 3표를 얻었으며 제1부의장 불신임안은 찬성 28표, 반대 20표, 무효 2표, 기권 4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의장 불신임안을 놓고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이어진 경남도의회 파행도 수습되게 됐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교원에게 지급되는 차등 성과급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로 도입 20년이 되는 교원 성과급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에 노력했다며 차등화한다면 교육 공동체의 협동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올해 성과급을 균등 지급하고 앞으로 교원 성과급을 폐지해 수당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교원 성과급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보도국 구지은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 기자 앞에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요. 이 교원 차등 성과급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교원 평가제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서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해 차등적으로 주는 인센티브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의 교원 업무를 평가해서 주는데요. 50%는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SA, B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등 성과급을 놓고 전국에서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면서요? 네, 사실 이 교원 성과급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성과급으로 교직사회의 사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교직의 특성상 성과를 수치화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도 교사 등급을 매기면서 목적을 거스르고 역효과만 남긴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 기준 불공정 논란이 나오고 있고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아진 데다 협력이 아닌 경쟁과 갈등이 자리 잡으면서 교육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교사들이 수업과 방역에 집중한 상황이었다며 이 제도를 재검토해 균등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교사들 기자회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올해 성과급을 100%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습과 생활지도 또 업무 등을 평가하는 기준의 방식대로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모든 교원이 방역과 교육에 헌신한 노력을 차등화한다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신뢰와 협력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교육부의 지침이 나오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모든 교원이 차등 성과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부가 매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도 차등 성과급 제도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성과 상여금을 폐지하고 수당화해달라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구지은 기자와 교원 차등 성과급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 대상에서 유흥업소가 제외된 것에 반발했습니다. 경남 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은 21일 상복을 입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도청 앞에서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부터 경남도청까지 시가행진을 하며 허가증을 불에 태우는 등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제 휴업 철회, 보상금 지원뿐만 아니라 휴업 기간 세금 감면을 요구하며 생존권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낙동강유업 환경청이 합천보 수문을 계획보다 일찍 닫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21일 창원 낙동강유업 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보 수문을 조기에 닫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달서군이 용수 공급을 이유로 수위 회복이 필요하다며 합천보 수문을 일찍 닫아달라고 낙동강에 요청했다고 밝히고 보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수문 개방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문 개방은 매년 녹조에 힘들어하는 하류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 덧붙이며 협의회를 통한 수문 개방 유지 결정과 달성군의 취양수시설 개선 등의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1심에서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어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선거법 개정 후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혐의는 벌금 3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립니다. 창원시가 지역기술혁신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바이 R&D 기술이전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바이 R&D 기술이전 사업은 혁신기관이 연구 개발한 신기술을 중소기업에 빠르게 이전해 고부가 가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2023년까지 중소기업 100개 사이에 기술 이전을 목표로 적극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은 기술 이전을 할 경우 이전료의 7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육성자금 4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육성자금은 김해시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며 2년에서 5년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자 차익 보전율은 2.5%로 신청 당시 착한 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 손님 가격 할인업소의 경우 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식품위생업소 영업장의 시설 개선 자금 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남도 내 신고된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거나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입니다. 융자금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설치와 영업장 시설 개선과 현대화 기계 구매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융자 한도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업소 2억 원, 식품 제조 가공업소 1억 원, 휴게 일반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 5천만 원으로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통영시가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통영시는 사업에 선정되는 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전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농촌에 사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합천군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면서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합천군은 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철망 울타리 400만 원, 태양광 전기 울타리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창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거창군의 사업소를 두고 운영 중인 제조업체가 그 대상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협과 경남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거창 지점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융자 규모는 전년의 경우 35억 규모로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지원됐지만 올해는 100억 원 규모로 기업당 6억 원 한도로 상향됐습니다. 이 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기술 개발 자금과 시설 현대화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